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묘일주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계묘라는 두 가지 글자를 보자고요. 개수는 비를 나타내고 묘는 토끼죠. 동물로 나타내면 검은 토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식신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기해년까지도 여기까지도 다 지우려고 했었는데 음, 굳이 지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놔뒀고요. 일주 하나만 가지고 어떤 성향이나 특성을 단정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영상에서는 그냥 계묘일주가 이런 성향이 있다 간단하게 사주라고 하는 건 사실 통계학이니까 통계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계묘일주라고 하면은 뭐 태어난 해는 또 정해져 있을 거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 8칸의 글자 중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맞았네, 틀렸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자체가 조금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주 원국 전체를 8개 글자를 다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또 대운, 세운까지도 봐야지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체가 계묘일주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조금은 지닌 사람들인가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묘라고 하는 거는 글자를 보면 어때요? 밑에 이제 식신이라고 나와 있죠. 수생목이니까 식신이 될 거고요. 음양은 개수도 그 다음에 묘목도 음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안에 보면 간목하고 을목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식신이니까 먹을 복은 타고나 있겠죠. 먹을 복은 타고나 있고 뭐 굶어 죽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력도 어느 정도 잘 될 거고 잘 있을 거고 표현력 뭐 그런 내용들. 근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식신이 아니라 여기도 간목하고 을목, 그러니까 나무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상관성,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성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식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에게는 그게 좀 과하게 드러나면 상관의 기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리 좀 정리를 해와 봤어요. 요즘에는 준비를 좀 해오는데, 자, 계묘일주, 계묘라고 하면은 저렇게 될 거고요. 자, 개수가 수생목으로 묘목을 생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신일주,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게 일하는 것들, 일하는 과정들 혹은 표현력 이런 것들을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남자에게는 뭐 그렇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에게 있어서 육친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식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묘목이 아까 얘기했던 갑, 을을 둘 다를 가져서 상관 성향을 지닌 그런 성향을 지닌 일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식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먹을 복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복, 자기가 뭐 먹을 거는 타고 태어났다, 뭐 굶어 죽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문창이라고 하는 거랑 뭐 글재주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무래도 묘목 글자가 약간 그런 형태로 써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토끼를 떠올려 보세요. 토끼가 얼마나 그 블링블링하고 귀여운 동물입니까? 근데 보면은 토끼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가 우리가 길거리래 등산로나 그런 데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토끼가 귀가 보면 이렇게 쫑긋 세워져 있잖아요. 그 귀 자체가 왜일까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정말 예민하게 뭔가를 잘 듣는 형태의 생김새다. 이렇게 네, 그림이 점점 그림은
안 그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토끼라고 하는 거는 예민한 동물이다. 예민한 동물이고 상당히 깔끔 떠올라오는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똑똑한, 그러니까 깔끔한 모습이고 총명한 캐릭터다. 그리고 토끼 자체가 보면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 두 발로 이렇게 엉금엉금은 거북이지. 뭐라 그러지? 아무튼 잘 뛰잖아요. 그래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잘 나아가는 성향인데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까칠함이 지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예민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얘기하기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둘 다 이 색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안 좋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토끼 자체가 뭔가 깔끔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뭔가 꾸미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패션이랄지 혹은 집 인테리어랄지 뭔가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화, 우리가 좌우묘 중에 도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보여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도화가 끼 매력을 발산하는 거, 이것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어, 이 참 머뭇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죠. 요거. 그러니까 이것과 상당히 관계를 지어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렇고 이 식신 도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묘라고 하는 글자가 도화이면서 식신이잖아요. 식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밥을 해준다랄지 자식한테 밥을 해준다라고 저는 예전에 외웠거든요. 식신을 할 때. 그래서 먹을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엄마가 밥 차려주니까 내가 엄마의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식신이다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식신도화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질을 지닌 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예요. 내 자식에게 밥을 해주는 게 한없이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화라고 하는 거 남한테 보여지는 발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도화 이거 자체가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기본 아이템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그냥 퍼주는 타입,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수가 하늘에서 내린 비잖아요. 근데 상당히 맑아요. 뭐 물과 흙은 깊이를 알 수 없다. 뭐 땅은 파봐야 되고 물은 들어가봐야 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보여지는 그런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기다가 또 개수가 식신을 만났잖아요. 묘목 식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도 알려준다.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열이 돼요. 토끼가 마음이 열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민하고 열이니까 이런 형태가 까칠하고 이런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진취적으로 앞으로 이게 팔짱팔짱 튀어나가는 게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열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열이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번 싫은 사람이 생기면 한번 틀어주면 빠이빠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남녀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대충 두리뭉술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요 단어 때문에 둘 다 요게 막 안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뭐 잘생겼고 뭐 이렇게 남자한테 호감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좀 도화살이랑 뭐 이렇게 잘못되면 주색을 탐한다랄지 뭐 지금 다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정리를 글로만 정리를 안 할 뿐이지, 뭐 아내와 불화가 생긴다랄지 혹은 뭐 첩을 둔다랄지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뭐 이거는 확정지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거나 사주의 글자는 아까 나머지 6개가, 주변을 이루는 나머지 6개가 나의 이
이런 기운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되는 거니까 그렇고, 만약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미모도 있고 성격도 좋고 다정다감하겠죠. 왜냐면 개수가 또 음간에 뭔가 그런, 그러니까 어 경금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남성적인 그런 저돌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음간 중에서도 또 신금 같은 경우는 그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 그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개수는 다정다감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도 막 고를 때 선하고 착한 사람, 왜냐면 예민하니까 블링블링한 사람을 고르는데, 이게 또 요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정조관념이 좀 잘못하면 흐려질 수도 있고, 이게 또 개수 물과 관련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장사, 화류계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고요. 아, 그런 쪽하고 관련지어서 조금은 그 사회 통념상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수 자체가 그래서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했어요. 아까 부드러운. 그래서 지혜도 많고, 수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목화금수. 금에서 수축되는 기운이 시작해서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 온갖 지혜와 결정적 엑기스들이 담겨져서 이렇게 돼 있다. 다정다감한 캐릭터고, 토끼가 뭐 거북이처럼 지구력이 강한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구력이 부족하다.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뭔가 막상 달려드는데 하다 보면 좀 쉽게 지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느슨하게 혹은 누군가에 기대려고 하는 성향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 변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게 까칠한 부분,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요. 조금 처음에는 진취적이고 뭔가 이렇게 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 부분들이 강해 보이는데, 열이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지치거나 뭐 한번 삔또가 상하면, 이 부분하고 아까 관련지어서 예민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멸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될 것들, 아까 얘기했던 색정, 그리고 비밀에 관한 거, 뭐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수랑 만나면 자묘 형살로 뭐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수도 도화잖아요. 도화. 그래서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게 좀,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게 그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요것과 또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내년이 경자년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세운에서 자수가 오니까 저거를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 예민하고 변덕스러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진취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을 좀 뭐 잘 보여주려고 하다가 뭔가 하나 이 포인트가 딱 틀어지면 까칠하고, 이 부분들이 변덕스러워 보이고, 결국은 이게 뭐 욱해서 변덕스러워 보이고 다 똑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병 같은 경우도 신경계통, 위장질환 뭐 이런 것도 수족냉증 요거 나온 부분들은 뭐냐면, 이 욱하거나 이런 부분들, 신경계통 예민하고 이런 것들, 그 예민한 부분들로 인해서 위장질환이나 이런 거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개수, 차가운 물이니까 그래도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일주 다시 살펴보면, 개수 뭐 수생목으로 묘목을 생하게 해주는 식신일주다. 근데 묘목의 지장간에가 간목과 을목이 있어서 그게 좀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쳐 버리면 상관에, 남들이 나는 이제 식신인 것처럼 사용을 했는데 상관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을 복이 있는 그런, 그리고 글재주가 있고 깔끔하고 뭐 총명하고, 이 깔끔하고 총명한 이런 캐릭터들이 뭔가 이렇게, 그리고 도화라고 하는 게 내 매력 끼를 발산을 하는 건데, 뭐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 패션이랄지 뭔가 인테리어랄지 꾸며지는 것들을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가구 인테리어랄지 꾸며서 격식을 갖추고 그런 것들을 자랑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혹시나 또 이것과 연결지어지면 이 색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지면 한편 이 색정을 상당히 남자 여자 모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개밀주 겉으로 보면은 강해 보이고 뭐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런 캐릭터인데 다정다감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한번 수가 틀리면 조금은 변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욱할 수도 있고 예민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주이다 보니까 만약 이분들을 지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묘일주 공부하는 거 어, 많이 부족한 영상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뭐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내가 이거에 해당한다 혹은 내가 하는 개묘일주는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기 조심하세요.